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리액티브 패스 플래너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특정 논문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그 논문 제목이 고셀러, 그래서 이거는 약어인데 Goal Direction Obstacle and Self-Location Map for Robot Navigation Using Reactive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도쿄 동경대에서 여기 지금 아사코 교수님이 그 IEEE RAL이라고 해서 레터의 일종인 그 저널에다가 써가지고 되게 많이 읽혀진 그런 논문인데요. 되게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례는 처음에 패스 플래닝이 뭔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패스 플래닝에서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이 시스템의 장점을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디테일한 어떤 방법론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론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플래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로봇 같은 것들이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고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 모든 그 영역에서의 어떤 오브스타클이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패스 플래닝 하는 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패스 플래닝이 수행되는 이 전체적인 공간을 이 패스 플래닝 문제에서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패스 플래닝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랑 로컬 패스 플래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앞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 전체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로컬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 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 근처에서 센싱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서 이제 패스 플래닝을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보통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에 리액티브라고 갈로를 쳐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전체 맵을 알고 진행하는 패스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당연히 어떤 해가 가장 빠른 그런 경로인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옵티멀 솔루션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그래서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 어려움은 이제 굉장히 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서 장애물들이 막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로컬 패스 플래닝 같이 이렇게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냥 센싱 되는 데에서만 반응해서 패스 플래닝 하는 경우에는 되게 유연하고, 여기서의 단점이었던 약간 계산량이 여기서 훨씬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로컬 미니마라고 해서 그 어떤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구역으로 결국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의 예시를 라고 말씀드렸던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 개는 비지빌리티 그래프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그 옵스타클들이고요. 이 옵스타클들을 여기 이렇게 고을과 여기 시작점과 고을이 여기 있다고 할 때 각 모서리 꼭지점들을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선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것들 이어진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서 경로를 만드는 게 비지빌리티 그래프 메소드이고요. 네, 그리고 리트랙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트랙션이라는 거는 어떤 그 영역을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분할을 해서 단어같이 여기서 사용한 분할 방법은 보르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역들 간의 거리가 동일해지는 그 경계면을 다 따가지고 그걸 이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로봇이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여기 장애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장애물을 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패스 플래닝의 또 대표적인 게 셀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그래프랑 어프로시메이트 셀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모든 영역을 이미 알고 있고 여기서 어떤 모서리 지점들을 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립니다. 수직으로 내리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다 분할이 될 텐데요. 이 분할이 된 영역을 여기 좌측에서부터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줍니다. 아이디를. 그리고 여기 이 셀들 간의 연결성을 이제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연결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 서치 알고리즘 같은 거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해서 경로를 짜는 거를 이제 커넥티비티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pproximate 셀 디컴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 맵에 있는 것들 장애물들을 적당한 사이즈의 그 사각형을 가정을 해서 그 사각형을 계속 균일한 개수로 이렇게 쪼개서 작은 것들로 쪼개서 여기 있는 이 장애물과 경로들을 적당한 레졸루션으로 분할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함으로써 약간 계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자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된 경로가 적당하게 얻어지면 이제 여기를 따라서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고 글로벌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로컬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포텐셜 필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텐셜 필드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로컬 미니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포텐셜 필드라는 거는 어떤 장애물이 위치해 있으면 이 로봇이 이 장애물로부터 청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 근처로 로봇이 가지 않도록 밀어내는 그런 힘이 가해지고 있고요. 고올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가까이 가게끔 계속 당기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봇은 이제 그 장애물과 고울가에서 당기고 있고 밀어내는 힘을 계속 계산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지금 이 로봇은 지금 이 고울이 당기는 힘이랑 장애물이 미는 힘이 이제 수평을 이뤄가지고 계속 그냥 이 자리에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네. 그 골까지의 어떤 디스턴스나 이런 것들은 주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골까지 디스턴스는 일단 주어집니다. 그냥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랑 로컬 패스 플래닝의 차이는 장애물들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 게 그냥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컬 패스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골과 스타트 지점과 골 지점이 어디쯤에 서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오스타클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뭐 그게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글로벌 패스 플래닝 중에서 이제 스토캐스틱 메소드를 활용하는 두 가지 패스 플래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준비해 놓은 이 동영상은 RRT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저도 이게 깊게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작점과 골이 있고 거기를 향해서 시작점으로부터 이제 이 트리들을 계속 뿌려나갑니다. 랜덤하게. 그러면서 뿌리다가 이게 골에 도착하게 되면 그 순간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패스 플래닝의 그 해로 사용을 하는 거를 RR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리가 랜덤하게 뻗어나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실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가까운데
랜덤성에 의해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안 나오는 바람에 좀 서브 옵티멀한 패스를 결국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RRT에는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실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어 왔고, 이런 걸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추가를 해서 RRT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페일러 케이스에 대한 거에서 어떻게 로봇이 반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 연구가 해법을 하나 정도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앞에 걸 쭉 설명을 드린 건데요. 보시면은 이 글로벌 맵이 이렇게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저희가 여기 로봇이 있고 그러면 골이 여기 있으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 이 로봇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연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얘기를 그냥 준비해온 슬라이드이고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혔을 때 계속 오갈 데 없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이제 리액티브 CNN입니다. 근데 리액티브 CNN이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RL 가지고 그 아타리를 지금 푼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시는 이 게임의 화면을 이제 CNN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이 여기 보시는 이 발을 이제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사용된 이 CNN이 리액티브 CNN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뽑아내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인 자동차 시뮬레이터 가지고 한 건데요. 보시면 시뮬레이팅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CNN을 가지고 이 차가 지금 이거 이미지만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CNN은 좀 여기 이 시뮬레이터에 좀 오버피팅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만 받아가지고 차가 핸들을 어디로 꺾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의 이 스코어를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 카메라가 어디로 이동하면 그 스코어가 계속 좋아지는가,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그 다음 행동을 어디로 가야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를 CNN으로 뽑아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확대를 해보면 제가 이걸 확대를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좀 작은 채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이게 카메라로 들어오는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CNN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이 CNN에서 방금과 같은 이 액션을 뽑아내는 그런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액션을 뽑아내는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그 오브젝트 디텍션의 결과가 좋아지게 되는 그 쌍을 계속 이제 true 값으로 넣어줘가지고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디로 움직여야 그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가 좋아지는지를 뽑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이 돼서 그거에 반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CNN을 얻어낸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리액티브 CNN을 설계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에이전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로봇입니다. 이게
로봇이 있는 거고, 보시는 이 검은색이 바로 그 장애물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이 별표가 스타, 이게 바로 골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각형들은 그 CNN에 들어가는 각각의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키워서 좀 다양하게 이 네트워크를 집어넣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CNN에 넣으면 얘가 지금 이 현 지도 상황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이 골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제목에서 이제 셀프 로케이티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고셀로에서는 이 모바일 로봇 이 시스템과 이 저희가 도착하는 골이 딱 마주보게끔 이렇게 그 얼라인을 시켜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로케이티드 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것들하고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요. 일단 durability, generality, scalabi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urability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failure 케이스에서도 그 다음 동작을 뭔가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generality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처음 보는 환경에서도 이 알고리즘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다양한 환경에서도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되게 넓은 환경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패스 플래닝에서 어떤 장애물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 때 어디 셀들을 이어서 가야 할지가 최단 거리가 되는지를 이제 보는 그 글로벌 패스 플래닝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체 맵을 매번 그 패스를 생성할 때마다 새로 다 계산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맵에서는 계산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스케일빌리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지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페일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연결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듀레빌리티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액티브 CN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CNN을 학습시킬 때에 어떤 그 트레이닝 환경에 되게 이렇게 오버피팅 되어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너럴리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VI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정도로 이거를 그 논문을 읽어본 건 아니라 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강화학습 기반으로 패스 플래닝을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계산량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빌리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셀로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보완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진행했는데 속도가 좀 어떠신지, 좀 빠르신지 뭐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서 네,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도가 여기 있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이 로봇이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 점들은 지금 옵스타클들입니다. 옵스타클들이 여기 막 있고 이제 여기를 가고자 하는 패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CNN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라운드 스루로 만든 데이터 그 세트이기 때문에 다같이 최단 거리를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골과 이 로봇이 그 딱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얼라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로봇이 여기 위치해 있고 여기로부터 골을 딱 마주보게끔 얼라인 시켜놨고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윈도우의 사이즈는 여기 로봇으로부터 이 골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남아있는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거기서 4개의 픽셀만큼 더해진 그런 사이즈로 영역을 잡았고요. 그리고
좀 큰 거는 이제 그걸 4배를 잡았고 그다음에 8배로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영역을 빨간색 그 경로만 입력을 받는 부분이 여기 있고 장애물 부분만 입력을 받는 채널이 여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입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CNN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NN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CNN이 어떻게 이제 학습이 되는지를 이제 다음과 같은 이 맵에 이거는 사실 그 Average Image of Gossello 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활용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내본 겁니다. 그래서 옵스타클들의 여기 1번 채널의 그 평균을 여기 내본 거고 그리고 2번 채널의 평균을 여기 내본 거고 3번 채널의 평균을 여기다 낸 거고 이거는 이제 여기 4번 채널, 이거 5번 채널, 6번 채널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액션에 대해서 이제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시면 지금 다음 행동을 이 대각선 아래로 선택을 하게 했던 근거가 여기 보시면 이 검은 점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그 누적된 값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뒤쪽으로 이 반대편 뒤쪽으로 되게 누적된 값이 많으면 결국에는 얘가 다음 스텝에서 여기로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NN을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CNN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넷입니다. 그래서 알렉스넷 가지고 그냥 보시는 거 알렉스넷에 전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채널만 6채널로 바꿨습니다. 3채널짜리를 6채널로 바꿔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제가 오버뷰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에서 그냥 여기가 알렉스넷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그냥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NN에 들어간 인풋이 옵스타클 맵과 로케이션 히스토리가 들어가면 이 로봇이 다음 스텝에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NN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일반 그 알렉스넷이 원래 그 ILS-VRC 2012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여기다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6채널짜리 데이터셋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리지널한 데이터 수가 훨씬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CNN 네트워크가 잘 학습됐다라고 일단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얼른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게 더 없는 것 같고 네. 뭐 이상한 점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 CNN을 통해서 가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게 간혹 이런 에러를 뽑아낼 때가 있어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리플렉시브 옵스타클 어보이던스 모듈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에러라는 게 뭐냐면 옵스타클이 이렇게 있는데 볼이 여기 있어가지고 얘가 릴레이티브 그 앞에서 학습시켰던 그 CNN이 이쪽 위쪽으로 그러니까 옵스타클 붙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출력을 냈다고 하면 그걸 그냥 유연하게 약간 비어있는 곳으로 랜덤하게 한 번 더 움직이도록 하는 그 그냥 모듈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은 안 하니까 그 일단 한 번에 충돌 회피를 하는 그런 거를 추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결과는 이제 맵 사이즈를 좀 되게 다양하게 하면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페일러 케이스 없이 골에 도착하느냐를
그런 거를 이제 그 표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지금 스코어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정해놓은 스텝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수행할 때 뭐 몇 번 만에 골에 도착해야 된다, 로봇이. 그거에 대해서 그 넘지 않고 스텝 수를 도착을 했으면 성공입니다. 그거를 100번 수행해서 수백 번 수행해서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성공을 했느냐, 그걸 이제 쭉 정리한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 영역이 작을 때는 그렇게 사실 최고는 아니다. 좀 잘하는 게 다른 데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사이즈가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압도적으로 여기서 제한하는 게 잘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한 스텝을 이제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각 알고리즘들이 얼마만큼 이제 걸리느냐,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고셀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되게 평탄하게 속도가 빨리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 VIN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느려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럴리티가 부족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가 또 부족한 그런 상황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274바이 179짜리의 어떤 집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옵스타클을 이제 표현을 하면 보시니 B와 같은 그림처럼 될 텐데요. 이런 환경에서 동그란 이런 장애물들을 뿌립니다. 그 장애물들의 반지름은 2로 고정을 하고, 이거는 4로 고정을 한 거고, 이거는 6, 8, 10인데요. 그거에 대한 숫자를 이제 800개, 400개, 200개, 150개, 100개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걸 랜덤하게 뿌려놓은 상태에서 로봇이 이걸 잘 빠져나가는가. 저 장애물들은 스태틱이에요? 장애물들, 스태틱입니다. 다이나믹은 뿌려지고 나서는 스태틱하게 멈춰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이나믹한 건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당연한 거지만 장애물이 되게 작은 것들이 조밀하게 있는 게 좀 더 이제 성공률이 페일러 케이스가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점점 개수가 적은 것도 페일러 케이스가 더 작고, 사이즈가 훨씬 클수록 좀 잘 막힌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보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이 고셀로가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서 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맵이 주어져 있는 거죠? 예. 사전에요? 아니요, 사전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 얘는 그냥 골과 스타팅 포인트만 있는 거고, 그냥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 상황에 그 오스타클을 이렇게 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CNN에 들어가는 이 인풋만큼의 시야가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도 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이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만큼의 시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물도 요만큼만 볼 수 있고, 지나온 경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인풋은 예. 로봇이 센싱을 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이거는 학습 위에서 바라본 맵이지 않나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사실 이거를 센싱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오토메터리가 있으면 맵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커머셜 게임 벤치마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게임 속에 있는 어떤 던전 같은 거를 데이터셋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고셀로로 잘 찾아서 골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꽤 잘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알고리즘은 아까 같이 로컬미니멀 디귿자 돼 있는 데서 어떻게 가능해? 들어가기 전에 빠져나가. 어떤 질문이 예. 포텐셜 필드 네. 디귿자 네. 그러잖아요. 네네. 포텐셜 필드는 결국 뭐 파라미터 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가서 예. 빠지잖아요. 예. 예.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게 빠지기 전에 그냥 애초에 안 들어가요. 네, 보통 네, 빠지더라도 얘가 어차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학습이 잘 돼 있는 이 CNN을 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로컬 미니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결과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일단 저자는 일단 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학습시키면 약간 그렇게 해도 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만 많이 모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빠져나와야지 좋은 경로가 되는지 그런 걸 학습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방금 게임 던전에서 빠져나가는 거 성공률이 다른 뭐 알고리즘 여러 개랑 비교해봤을 때 지금 말하는 우리 게 성공률이 좋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실제 로봇에다 넣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환경에서 실제로 이제 돌려본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는 뭐 이렇게 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바퀴를 뱅글뱅글 도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시스템 구성에 보시면 이제 미리 3D 맵을 근데 여기선 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지도를 이제 센싱을 하면 이제 자기 위치를 이제 좀 아는 게 지금 2D 맵에 대응시키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한 것 같고요. 미리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 같고,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슬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는 파트가 이 앞부분에서 돼가지고 그거를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고셀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그 모듈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골 로케이션을 입력을 해주면 로봇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CNN에서 나오는 그 리액션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모바일 로봇이 계속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에 라이더 센서가 달려 있고요. 여기 가운데서 막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순간적으로 뭐 멈췄다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다이나믹 옵스타클에 대해서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애물 스태틱한 걸로만 학습을 시켰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지고 계속 잘 빠져나가고 멈추기도 하고 거의 멈추기도 하고, 실제로는 완전 멈추지는 않고 아마 아주 작은 속도로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속도 텀이 전혀 없었었는데요. 그 속도에 대한 거는 이제 앞에 얼마만큼 이제 거리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뚫려 있으면 속도를 확 주고 아마 가까이 있으면은 속도를 이제 적게 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결과들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노란색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로봇이 선택하는 액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볼인 거고, 그래서 시커먼 부분은 이제 얘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액션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쭉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빈 공간으로 잘 찾아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일러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요. 지금 막혀 있는 거 같이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그림이 좀 흐릿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길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좀 너무 흐릿한데, 근데 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이 로봇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CNN을 활용했더니 되게 각 스텝마다 이렇게 패스를 결정짓는 것들이 되게 계산이 빨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지나왔던 경로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효율과 그리고 되게 높은 성능을 지금 성능이 좋은 거를 뭐 굉장히 넓고 다이나믹한 옵스타클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잘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A-스타를 가지고 CNN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A-스타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최단 거리를 뽑아낸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true 값이 최단 거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리액티브한 그 CNN을 통해서 나오는 패스도 굉장히 최단 거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예. 로컬 패스플래너죠? 네, 로컬 패스 플래너입니다. 그냥 그때 반응을 해서 주변 상황에서 그냥 플래닝을 하는 거고, 보는 것도 지도도 되게 지역적인.